네, 홍성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27분이니까 47분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는데 그것도 영어로 준비를 해 왔는데 이 패널을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그 파워포인트 작동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저만 보고 발표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정전협정 발전 방안에 관한 주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정전협정에 관해서 사실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 장광현 박사님의 저술하기까지 장광현 박사님 학업을 보면서 저도 정전협정에 관해서 또 유엔사의 미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는 한미안보연구회의 총무이사를 10년 넘게 봤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점에서 국제협력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주제는 제가 한 20년 넘게 이렇게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에 관해서 그래도 한국에서 저도 한 말씀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전협정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전문가 못지않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팩트, 사실에 관한 것들은 대략 간략하게 넘어가고 주요 논점 그리고 발전 방안에 관한 것을 말씀을 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정전협정의 기능, 그 다음에 정전협정 과정에서의 그 챌린지, 그 다음에 정전협정의 그 합의, 그리고 그 주요 컨텐츠, 그리고 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협정 체결 이후의 그 바이올레이션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 로드 투 피스 트리티,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과연 우리 보수 성향의 인사들은 평화협정은 그 진보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전협정의 궁극적인 데스티네이션은 평화협정입니다. 그래서 정전하고 난 뒤에 어떻게 평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해서 보수 성향 인사들도 심각하게 따져봐야지 될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스 서제스천 순위 되겠습니다. 제가 도큐멘터리에 나오는 자료들을 많이 파워포인트에 넣었는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의 기능, 그것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시즈파이어죠. 총성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he Militarized Zone 설정해서 그 버퍼존을 남북으로 4km의 버퍼존을 설정해서 거기에 그 무력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patriation of POW, Prisoners of War, 그래서 전쟁 포로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끝에 Political Conference, 그래서 어떻게 정전협정 이후에 평화체제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아주 그 많은 트위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전협정의 대표들이 그 인적 변화가 있었고 또 정전협정 대상 국가들 그 대표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대표였지만 북한에서 그 대표성을 그만두게 해서 철수를 했죠. 또 그 이후에 그 바이올레이션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1985년 기준으로 유엔사 측과 공산 측이 제기했던 그 정전협정 위반은 13만 건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85년까지 53년부터 85년까지 13만 건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제기됐던 겁니다. 85년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합법적인 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정전협정이 체결됐을 때에 UN 총회는 결의문 711호를 통해서 이 협정은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것이고 UN이 이것을 보장한다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UN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보장한 그 정전협정은 우리 한반도 정전협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은 UN이 그런 거 잘 안 하지요.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정전협정 위반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수많은, 그리고 그것도 방법도 가지가지의 도발들을 일삼아왔습니다. 그 정전협정의 서명은 잘 아시다시피 유엔군 사령관 제너럴 마크 클라크가 유엔 사령부를 대표해서 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산 측은 팽덕회와 김일성이 서명을 했지요. 실무급은 유엔사 미 육군 중장 윌리엄 해리슨 장군이 서명을 했고, 북한에서는 남일이 했습니다. 그 협정서 현장에 한국군 대표로서 최덕신 육군 소장님이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명을 하지 않았는가? 그 당시에 일설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협정은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중을 이 최덕신 장군님이 그것을 받들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 하는 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설입니다. 그 정전협정의 컨텐츠는 챕터 1이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e Demilitarized Zone입니다. 시즈파이어를 시키려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챕터 1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챕터 2는 Concrete Measures for Ceasefire and Armistice. 그래서 시즈파이어가 된 그 상태를 어떻게 감독해서 총성을 멈추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General Provisions,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그 다음에 Neutral Nation Supervisory Commission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hapter 3는 Measures Regarding Prisoners of War, 그래서 포로 교환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죠. 당시에 포로들은 거의 14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쟁 포로들이. 근데 그 중에 8만 2천 명은 북한으로 가기를 원했고 5만 몇천 명은 자유 대한민국이나 자유세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리버리지로 독단으로 그냥 석방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측을 깜짝 놀라게 했죠.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존재가 한국 전쟁에서 그 당시까지 너무나 경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을 함으로써 양측이 깜짝 놀랐고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감을 예전에 느끼지 못하게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hapter 4가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s of both sides, 양측 정부를 위한 제언, 그리고 Supplementary Provisions가 Chapter 5입니다. 그래서 정전협정은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의 그 진행 과정, 유엔사 측은 리츠웨이 장군,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 백악관의 지휘 지침을 받아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공산 측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승인을 받아서 임했는데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달랐지요. 그 주요 달랐던 점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정전협정 체결과 동시에 외국 군대는 모두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조항입니다. 공산군은 그것을 첫 번째 주제로 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엔 사령부의 입장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한반도가 정전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정전체제 하에서의 제너럴 일렉션이 있게 되는데 그 제너럴 일렉션의 공정성을 유엔이 감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전에 이미 공산 측과 우리 자유민주 측이 합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관리할 관리 감독 책임을 국제법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군 철수, 공산 측이 주장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2년간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합의가 됐습니다. 53년 7월 27일이죠. 그 전에 정전 협상은 개성에 있는 그 개성에서 2달간 초도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협의에 임하면서 유엔사 측이 점점 공산 측이 자기들 의도대로 물리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을 느끼고 여기서는 더 이상 못한다. 그래서 비무장지대 중립 지대, 지금의 판문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야전 텐트를 치고 회의장을 거기로 옮겨서 양측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의 줄다리기 끝에 합의를 한 것이죠. 정전협정이 합의하고 나니까 그것을 가장 환영했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미국 전역에서 그 지원으로 나갔던 장병들이 이미 3만 5천 명 이상이 한국 전쟁에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역의 각 동네마다 한국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이 이름이 올라옴으로써 미국 사회는 큰 슬픔에 처했던 겁니다. 그러한 미국민들에게 정전협정은 정말 너무나 반가웠던 소식이죠. 그렇게 해서 로컬 페이퍼들 1953년 7월 27일 미국의 로컬 페이퍼들을 보면 하나같이 일면에 대서특필로 기사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보다도 더 크게 환영하고 보도했던 것이 한반도 정전협정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유엔 제너럴 어셈블리의 결의안 레졸루션 711호에 의해서 서포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78년도에 한미 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사의 기능은 한반도에서의 정전체제 관리로 국한되게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방위 그리고 전쟁에 의해 대비 그것은 한미 연합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임무를 그렇게 분담을 하게 됐던 것이죠. 크로놀로지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협상 과정 중에 공산 측은 유엔사 측을 완전히 희롱하다시피 농락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사 측에서 주기적으로 그것이 공산 측의 농락이 극에 달했다 싶으면 대대적인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51년 7월에 시작된 정전협정임에도 그 협상임에도 불구하고 52년도에 평양 대공습작전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그 폭격작전들을 수행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 측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유엔사를 어저께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오늘은 나와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라고 시침이 떼고 나오니까 유엔사 측으로서는 뻔때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50년부터 51년 7월까지 대폭격들을 수차례 했지만 52년에도 평양 대공습작전을 포함한 대대적인 보복작전들을 유엔사는 수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공산 측이 아유 큰일 났다, 이러다간 정말 전부 초토화되고 말겠구나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서 조금 성실하게 임했던 겁니다. 그렇게 끌어서 2년 걸려서 합의를 했던 것이 정전협정입니다. 정전협정의 그 장면들 그 인터넷상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되고, 이제 한 5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그 후에 맥이죠. 밀리터리 아미스티스 커미션, 군사 정전회의입니다. 정전회의를 남북한이 하는데 이 자리에 정전회의 대표로 참석했던 예비역 장군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협정을 하러 회의장에 나온 공산 측 애들이 거짓말 투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직접 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중앙에서 지침을 받으면 어제 자기들이 맹세했던 것조차 싸그리 무시하고 엉뚱한 얘기로 새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회의를 어떻게 그렇게 끌어갈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립국 감독위원회입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는 이 유엔사 측은 우리 스위스랜드 2개국이 담당하기로 했고, 공산 측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위스와 스웨덴 무관님도 나와 계십니다. 또 SC 대표분들도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기능은 사실 1년 정도 겨우 버텼습니다. 10개월 버텼습니다. 10개월 후에 공산 측에서 감독 활동을 못하게 차단하고 해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는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 더 이상 중립국 감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리저리 기만당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전협정에서 마지막 정치 협상을 통해서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8월부터 제네바에서 19개 국가의 당사국가들이죠. 한국 전쟁의 당사국 19개 국가의 외무장관과 기관 단체들 대표들이 2달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모여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월만 가고, 그러니까 이런 회의 그만하자 하고 때려치고 해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갈리 이게 어떻게 되냐면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관여하도록 국제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다시 떠안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 협상에서 그것이 타결이 됐으면 유엔은 다시 안 나타나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유엔의 책무상 한반도 평화 문제와 결별할 수가 없이 오늘날까지도 관여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타결이 됐을 때 미국 워싱턴에 참전국 16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워싱턴 그 평화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의 전쟁이 재발할 때는 지체 없이 다시 우리가 참전해서 공산 침략군들을 무찌른다라는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전협정을 받아들일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미국이 우리 그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개런티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가지 보상장치가 있다.
하나는 정전협정이고 두 번째는 워싱턴 평화선언이다. 그 두 협정의 근거에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에게 답변했습니다. 이제 시간 47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는 토론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